네, 다음 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글로벌리 달러가 약세 추세에 이제 있기 때문에 방향으로만 놓고 봤을 땐 내려가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이번 주 좀 중요한 지표들도 많았고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그중에 좀 주목할 만한 지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지표가 몇 개 있었는데 뭐 거진 다 미국 지표였죠. 우선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보통 이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50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경기가 좋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50보다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상보다 높냐 낮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 지수는 50.3이 나왔지만 예상치는 50.7이라서 예상보다 좀 더 낮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지수는 53.5가 나와서 예상치 52.5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지표들을 해석해 보자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트럼프 관세 얘기가 역시나 나왔는데 뭐 생각 외로 이제 외환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그렇게 뭐 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캐나다랑 멕시코에 뭐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캐나다, 멕시코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갑자기 바꾸면서 사실 이런 부분은 트럼프의 정책 신뢰도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매긴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사실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새 들어서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달러가 약해지는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좀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관세 카드가 힘을 잃어가고 그게 이제 신뢰도 하락으로 오히려 달러 쪽에 좀 약세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달러도 좀 이번에 변동성이 컸지만 특히 이번에 유로가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로 좀 강세가 되었었던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유로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560원대까지 올랐는데 사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환율이 높아진 원인은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가 강해졌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성장률도 뭐 0%대였고 심지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뭐 유럽연합 EU에 대한 뭐 관세 얘기까지 나오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종전이 되면은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은 그 인접 지역인 이제 유럽입니다. 사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뭐 유럽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종전 이후에는 뭐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사업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엔 이제 독일에서도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까지 같이 겹치면서 유럽의 경기 모멘텀이 이제는 좀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유로화에 많이 반영되면서 유로가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유로가 강해지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따라 강해지면서 유로 원 환율은 그나마 좀 안정되는 그런 추세가 보이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원화가 유독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이렇게 원화가 약한 원인으로는 우선 국내 경기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내수도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수출 의존형 국가인 우리나라에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가 유로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국면에 있고 그래서 유로 원 환율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뭐 원화도 좀 약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미국도 유로원 환율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 이벤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주는 우선 월요일에 일본에서 임금 지표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우선 일본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임금 지표 결과에 따라서 엔화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물가랑 관련이 있고요. 물가는 이제 또 일본 BOJ의 통화 정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이제 BOJ 총재나 뭐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만 놓고 봐도 그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사실 임금과 물가 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뭐 가계소득은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면 이제 물가가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면 또 그 다음에 임금이 다시 높아지는, 이거를 소위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 관계라고 하는데, 따라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임금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BOJ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더욱더 강해지면서 엔화도 지금보다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 물가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뭐 미국 물가의 뭐 선행 지표나 뭐 흐름만 놓고 보면 이번 2월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 3% 언저리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데, 6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빠르게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측면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인, 그러니까 국제유가는 많이 낮아졌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점, 이 부분이 서로 이제 혼재가 되면서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한 예측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일본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일본 쪽 기대감이 얼마나 약해질지 강해질지 그게 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물가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예측이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태네요. 양쪽으로 다 이제 가능한 그런 재료들이 혼재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글로벌리 달러가 약세 추세에 이제 있기 때문에 방향으로만 놓고 봤을 땐 내려가는 쪽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유로나 엔도 달러 대비 다 강세고요. 근데 사실 이제 원화 같은 경우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딱히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음 주에는 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환율은 이제 방향성만 놓고 보면 달러가 약하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아는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땐 뭐 하락폭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지면 방향을 오히려 위쪽으로 튈 수도 있어서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20원에서 146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우선 이번 주에 뭐 22회의가 끝났고 뭐 다음 주 이벤트는 뭐 많이 있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강세 재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국 원화가 여전히 좀 약하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좀 비슷한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40원에서 1580원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뭐 강세 재료가 아직도 남아 있죠. 월요일에 나올 임금 지표인데, 만약 임금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엔화도 더 강해지고 환율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70원에서 9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 주 중요한 경제 지표 3월 10일에 이제 일본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금 상승률 나올 것 같고요. 저희 미국 2월 이제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저희 3월 10일 수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있겠네요.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